베르스타펜의 사고와 레드불의 리어윙 이슈라는 꼭지입니다. 베르스타펜의 사고에 대해서 일단 결론부터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이곳은 스토고요. 스토에서 레드불이 이야기한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리어윙이 제대로 다치지 않는, 충분히 다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죠.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와 결과는 같지만 내용은 좀 달랐다. 자, 이제 사고 관련 인터뷰와 분석하는 영상들에서 나왔던 멘트를 조합해 볼게요. 앤서니 데이비슨이 이 얘기를 합니다. 스토에 진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시점보다 꽤 이른 시점에 어퍼 플랩이 회전해서 내려왔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열려있던 스트레이트 모드였던 플랩이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왔고 스핀을 시작할 때는 화면상으로는 플랩이 닫힌 것처럼 보였다. 말 참 객관적으로 예쁘게 잘하죠. 그게 뭐냐면 닫힌 것처럼 보였는데 닫힌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면상으론 그렇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스카이 F1 분석 영상에서 한 멘트들입니다. 이후 사고가 날 때까지 다시 열리거나 큰 움직임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있을 수도 있지만 확인할 수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후 또 플랩이 다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도 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앤서니 데이비슨의 분석을 봤다. 하지만 다친 듯 보였지만 다치지 않았다 라는 언급을 했고요. 다음 막스 베르스타펜이 플랩이 어느 정도 다치긴 했지만 일부가 조금 열려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로랑 메키에스가 오스트리아와 영국의 사고는 서로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같은 종류의 사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상황이 연출됐는데 원인은 서로 다른 원인에서 왔다 라는 거고요. 물론 그 서로 다른 원인의 폭을 굉장히 넓게 잡는다면 비슷한 원인일 수 있죠. 하지만 서로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의심할 수 있는 적이 딱 하나 있어요. 저 돌아가는 윙, 로테이팅 어퍼 플랩, 이 부분 페라리에서 마카레나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던 마카레나 윙. 자, 이것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이 부분은 저의 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드불도 상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좌우에 약간씩 틈이 다르게 생겼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공기 흐름이 어떤 영향을 줬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미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누군가가 분석을 한다면 그걸 보셔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근본적인 원인. 페라리도 돌아가는 윙을 쓰는데 물론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죠. 프리시즌 테스팅 때도 있었고 중국 그랑프리 프랙티스 1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쓰고 나중에 몇 경기 뒤에 들고 왔죠. 자, 그런데 들고 온 그 리어 윙이 마이애미에서 두 팀이 사실상 거의 동시에 투입했다라고 할 수 있는 돌아가는 윙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이게 저는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레드불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레드불의 RB22는 밑에 플랩이 있고요. 메인 플랩이 있고 두 개의 플랩이 작동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두 개가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면과 윗면을 알 수 있도록 색깔을 조금 다르게 표시를 했고요. 자, 이렇게 열립니다. 멈춰 있는 상태와 열린 상태만 보면 사실 페라리와 별다를 게 없어요. 페라리도 이런 식으로 윙이 있다가 이렇게 열리죠. 그 밥에 그 나물인 것 같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이 레드불이 열리는 과정을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열렸다가 닫힐 때는 이렇게 닫히게 되는 거죠. 이게 레드불이 쓰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페라리와 레드불, 그러니까 페라리는 거꾸로잖아요. 페라리는 이게 반대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페라리는 이게 레드불은 이렇게 닫힌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런데 페라리는 앞으로 돌리죠. 자, 이 두 개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닫히기 직전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페라리의 경우 다치기 직전 상황을 볼게요. 자, 이게 돌아가 있다가 거의 한 60%쯤 진행된 상황입니다. 복귀 작업이. 자,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드래그도 좀 있지만 공기가 아래로 밑으로 빠져나가니까 충분한 다운포스가 발생하지 않고 다운워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다운워시가 생긴다는 게 뭐냐면 공기가 여기 갔다가 일로 빠지잖아요. 이 리어윙 플랩을 지난 게 다 일로 빠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드래그도 생기지만, 그러니까 다운포스가 좀 있다라기보다는 이게 여기로 빠져가지고 원래 이 모양 자체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밑에서 올라오는 공기랑 상쇄해서 이 위로 올라가는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뒤쪽으로 공기를 빼주고 너무 어버시가 심해지지 않게 하고, 그걸 통해 드래그도 줄이고 직진 가속력에 도움을 주고 뭐 기타 등등등등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이게 다운포스를 만드는 완전히 닫힌 상황과는 전혀 달라요. 이게 좀 저항은 심한 위치더라도 일로 빠지죠. 다운워시죠. 그러니까 열려 있을 때 보통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드래그가 좀 생기는 상황인 정도인 거예요. 이게 닫힙니다. 닫힐 때 한번 보죠. 열렸다가 이제 열어야죠.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열릴 때는 이쪽으로 갑니다. 열릴 때 이쪽으로 가고, 이걸 제가 다른 걸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닫히게 되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닫힙니다. 페라리는. 자, 이렇게 닫힙니다. 이렇게 닫히면 뭐가 다르냐면은 페라리는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닫히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열렸을 때는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뒤로 아래쪽을 밀면서, 여기 밀잖아요. 여기 밀면서 다운포스가 딱 생기는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 순간이죠. 그 전까지는 공기가 새다가, 이게 좀 덜 닫힌 상황 생각해보면 이전에 DRS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DRS 닫히는 것처럼 바람이 새면서 다운포스가 충분히 하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다운포스가 딱 생기는 거죠. 자세 잡으면서. 자, 그러면 레드불 볼게요. 레드불이 닫히기 직전 상황을 세기간을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닫힙니다. 이게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다시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닫혀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상황이 아마 이쪽 공기역학적인 걸 잘 모르시더라도 드래그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이 각도가. 이걸 밑에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닫기 힘듭니까? 반대의 경우는 지금 이쪽으로 계속 공기가 여기서 이쪽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페라리는 이 힘을 받으면서 닫히는데 도움을 받아요. 근데 레드불은 그거를 거스르면서 당겨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DRS의 작동 방식이 페라리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썼던 방식이라 그 중간에 생기는 변화에 대한 것도 잘 알고 있는 거고, 그 방식은 자연스럽게 바람에 의해서도 닫히게 돼 있어요. 열려 있기가 더 힘들어. 근데 이거는 있는 힘껏 닫아야 됩니다. 있는 힘껏. 그래야지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직전까지도 드래그는 드래그대로 심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상황과 이 상황이 100% 이 상황이 더 다운포스가 높다라고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 상황이 여기서 여기까지 닫히게 돼요. 자, 페라리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닫히는 상황. 이렇게 해서 자, 아래쪽을 밀어주면서 이렇게 닫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밀어서 닫힙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페라리처럼 만들지 않고 레드불처럼 하게 될 경우, 특히 레드불의 설계상으로는 좀 더 크게 넓게 열면서 이 돌아가는 윙의 이점을 크게 얻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저번 모나코에서 봤던 부품 기억나시나요? 이게 공기역학적인 이득을 얻는 걸 여기다가 몰아 넣어도 안 걸려요. 이거 돌릴 때 안 걸립니다. 이게 돌아가는 부품을, 이걸 돌리는 부품이 여기 있잖아요. 얘가 안 걸려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꼬리만 자르면 뭐든지 마음대로 여기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페라리는 안 되죠. 이거 앞으로 돌릴 거기 때문에 여기 뭐가 있으면 안 돼요. 페라리는. 그래서 그 모나코에서 여러 팀들이 달고 왔던 무슨 강아지 인형 같은 다람쥐 같은 그런 거 페라리는 못해요. 레드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대신 안 다칠 수 있다. 이게 너무 무서운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걸 닫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굉장히 안 좋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고,
다치는 과정에서도 좌우가 달라진다면 어쩌지? 라는 문제도 생기고, 이슈가 그냥 계산을 안 해보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좀 문제가 생길 요소들이 있죠. 네, 그 부분을 알고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페라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제 테스트를 하고 왔어야 됩니다만, 레드불은 프리시즌 테스팅에서 이걸 쓰지 않았고요. 필름ing 데이 하루 뛰었어요. 필름ing 데이 하루 달린 거 있고요. 그 다음 그랑프리에서는 마이애미에 그냥 투입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페라리는 프리시즌 테스팅에 잠깐 이걸 테스트를 했고요. 필름ing 데이에 했고요. 중국 그랑프리 했고요. 그 중간중간에 몇 번 수정을 하고 나서 마이애미에 투입을 한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좀 더 공학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방식을 택한 레드불이 테스트를 덜 해보고 투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정확히 문제가 뭔지 모르지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원래부터 높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라리도 중국 그랑프리 때 프랙티스 1 보신 분들은 저거 못 쓸 물건이네, 투입 못하겠네 라는 생각하신 분들 많아서 저도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걸 고쳐와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페라리는 이런 식으로 다치기 때문에 이 DRS에서 다 써봤던 거라 이 노하우가 있는 각도예요. 이거 똑같잖아요. 이게 DRS 열린 거고 DRS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사실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페라리 것은 DRS를 지금 2011년부터 썼으니까 15년 써봤던 노하우가 다 있는데, 여기서 또 DRS 가지고 별짓을 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페라리는 이만큼 올라간 다음 여기에서 그 다음 돌아가는 그 부분이 문제였던 거지, 여기 다치는 부분에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FIA에서도 이 문제를 조금 느끼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 그러는데, 만약의 경우 레드불만 금지가 되는 상황, 둘 다 금지가 될 수도 있어요. 둘 다 금지가 될 수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험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못하게 한다라 그랬을 때 레드불만 금지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은 사실 페라리가 그런 위험한 사고로 이어진 적이 없기도 하거니와, 근데 레드불은 비슷한 사건 두 개가 최근 두 그랑프리에 일어났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는 건 맞습니다. 이상 페르스타펜의 사고와 레드불의 리어윙 이슈를 좀 그림 자료와 함께 잠깐 살펴봤습니다.